5번까지는 쌤이 지난 시간에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6번 해설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아마 쌤 풀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쌤이 확실히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좀 쓸 건데, 봐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 곱하기 A4가 3이래. 근데 A2랑 A4를 곱한 것은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등비중항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쪽 것을 곱한 건 당연히 가운데 것의 제곱이 될 거니까, 자, 얘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너희가 섣부르게 미리 A3가 풀마 루트 3일 텐데, 그렇잖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얘를 일찌감치 경우를 나눠서 판다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 왜? 뭘 구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안고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봐봐. A3랑 A5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또 한 번 가운데 있는 거에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A3랑 A6를 곱하래. 그러면 A3를 두고요. 왜? 난 A3의 값을 어느 정도 아니까 A3를 두고 A3에다가 공비 3번을 더 곱한 애를 A6로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에서 빼기 54를 하면 둘이 같아진다고. 근데 봐봐, A4라는 건 결국 A3 곱하기 R이잖아. 그렇잖아. 공비 한번 곱한 거니까. 그럼 얘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A4의 제곱은 얘도 제곱되니까 A3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A3 제곱 곱하기 R의 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3의 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빼기 54니까 난 결국 A3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도 돼. 어차피 제곱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A3의 제곱이 3이니까 이 자리에 3을 대입해주고 이 자리에도 3을 대입해주면 3R 세제곱 맞죠? 거기서 3R 제곱을 넘겨온 거 빼기 54까지 하면 걔가 0이 나와야 돼. 그쵸? 괜찮지?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18이 0인데 얘를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보다 보면 R이 3이 돼야 되겠네, 이 사실은 보인다고. 물론 1, 마 1, 0, 마이너스 18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도 3을 찾겠지, 이렇게. 그러면 6 이렇게 되고 18 이렇게 나와서 얘한테는 어차피 허근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 R은 3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끝까지 A3는 필요 없는 게, 자, A1 곱하기 A6를 구하래. 근데 A1이라는 거는 A3를 R제곱으로 나눈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A6라는 건 A3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잖아. 결국 둘이 곱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A3의 제곱에다가 R을 곱한 걸 구해라, 이런 뜻이니까 A3 제곱이 3이 나오고 R도 방금 3이었으니까 둘이 곱하면 9가 나오겠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즉 A3의 값을 구하려고 처음부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제곱만 알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겠고, 두 번째, 자, 7번 문제도 굉장히 재밌어요. 7번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잘 봐.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SN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맞냐? AN이 N에 대한 1차식일 거 아니야. AN은 N에 대한 1차식. 그럼 SN, 등차 수열의 합은 어차피 N에 대한 2차식인데 문제에서 그 SN의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2차식은 2차 함수니까 SN 그래프는 이 모양이거나 이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려면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 모양으로. 근데 잘 봐, 얘들아. 너희들 SN이 위로 볼록하잖아? 위로 볼록하면 최고창 개수가 이렇게 A로 붙어 있으면 얘가 반드시 음수일 수밖에 없지, 위로 볼록하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일반항 AN을 구하게 되면 얘는 2AN 이렇게 출발할 거 아니야. 맞냐? 그런데 A가 음수였으니까 2A도 음수일 수밖에 없는데 AN의 일반항 AN에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공차가 음수니까 AN이란 1차 함수 직선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거 아니야, 공차가 음수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어떤 식을 받았냐?
Sn 플러스 2에서 Sn을 이렇게 뺀 거의 절대값이 절대값 6n-19라고 알고 있어. 근데 봐봐. 얘에서 얘를 뺐다는 거는 n 플러스 2번 짱이랑 n 플러스 1번 짱만 남았다는 거지. 왜? 얘가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 짱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거니까 빼주면 n 플러스 2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더한 것이 절대값 얘와 같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것은 그냥 6n-19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 6n-19겠지. 그런데 공차가 음수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무조건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봐봐. 내가 AN을 일반항을 이렇게 세우면 1이 대입되면 A1이 그냥 나오지. 그치?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올 거야?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지. 둘이 더했는데 D가 음수일 거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6n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냥 6n이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2dn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6n이 돼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A1 더하기 A1에다가 마이너스 3까지 한 게 19 나와야 되니까 A1은 11일 수밖에 없지.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하면 결국 문제에서는 A3를 물어봤기 때문에 첫째 항 11에서 3이 2번 빠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5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지? 생각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등차 등비는 확실히 딱 뭔가 공부를 해서 관점을 딱 터득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또 한번 7번이 될 것이고 그쵸? 생각 잘 하셔야 돼. 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8번이 진행되죠. 매우 재밌어요 8번이. 잘 봐봐. 8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BN이라는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에서 A6만큼만 더한 건데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얘가 결국 n에 대한 1차식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반드시 dn 플러스 뭐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왜? 등차 수열이잖아 AN이. 그러면 공차 곱하기 n에다가 어떤 뒤에 상수항이 붙었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A6 하나 더 더한다고 해서 얘가 n에 대한 1차식인 게 바뀌냐? 안 바뀌어. 얘는 상수항이잖아. 6이 들어갔을 때 숫자. 그러니까 D가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드는 생각은 AN이 등차 수열이면 거기에 숫자 하나를 더해봤자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BN도. 심지어 얘의 공차, 최고차 한계수인 D가 안 바뀌기 때문에 둘의 공차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든다고. 예를 들어볼게. 너희들 만약에 AN이 2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었다고 생각해봐. 괜찮아? 이 예를 든 거야. 얘 등차죠. 3, 5, 7, 9, 11 이렇게 가는 등차야.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뭐가 되겠니? 여기다가 A6, 13을 더한 거니까 2n 더하기 14가 될 거 아니야. 이 예시를 통해서라면. 그러면 AN과 BN은 공차가 둘 다 2 아니야? 그리고 얘도 등차 수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얘가 등차면 거기에 숫자 하나 더해봤자 여전히 공차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얘가 3, 5, 7, 9 이렇게 갈 때 얘는 16, 18, 20, 2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등차고 공차는 똑같이 2라고. 그 판단을 나는 한 거야. 그래서 AN의 등차, 공차 부분을 1차식이라는 거를 얘가 더해진다고 해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AN이 등차면 BN도 등차고 심지어 둘의 공차는 같음이야. 근데 잘 봐. 그러면 당연히 BN에 n이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의 그 합이 SN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잖아. 수열의 합. 그럼 걔는 당연히 n에 대한 몇 차식일 수밖에 없어? 2차식일 수밖에 없다고. 맞냐? 그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2차 함수처럼 그려지겠지. 근데 잘 봐. 뭐라 그랬냐면 S에 15-n이랑 S의 n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 이거 표현 잘 봐 얘들아. 이거 표현 잘 봐. 그러면 n에 1이 들어가면 S14랑 S1이 같은 거야. 맞지?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얘가 이렇게 1일 때 여기 이렇게 14로 같은 거야. S1, S14. 그러면 2가 들어가면 2랑 13이 같은 거지. 당연히 같지. 2,
13 이렇게 3 들어가면 3, 12 이렇게 같은 거지. 그치? 아 선생님 그러니까 1, 14, 2, 13, 3, 12 이렇게 같으면 가운데 축은 당연히 1과 14의 정 가운데 있는 2분의 15일 거 아니냐고. 그치? 2차식이니까 축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가 0이야. 그리고 여기 싹 하고 2분의 15가 있어. 맞죠? 그러면 2분의 15, 2분의 15 대칭되니까 갈 거니까 여기는 15일 거 아니냐고. 선생님 그런데 SN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지 않나요? SN이 2차식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가 15인 게 확실하고 여기가 15인 게 확실해. 근데 문제에서 S16이 40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 16이 딱 되었을 때 여기가 40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16일 때 이쪽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아 선생님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 여기 표시해 놨네요. 16일 때 40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그럼 얘들아 봐봐 난 뭘 알게 되냐면 이 SN이 근이요 근 0이랑 15야 2차식인데 그럼 당연히 나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라지 A로 잡고 0일 때랑 15일 때 0이 됩니다 라는 2차식을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S0이 0이고 S15도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N에 N-15를 잡았어. 그런데 S16이 40 나와야 되니까 16을 대입했을 때 16A가 40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2분의 5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자, A가 2분의 5가 나오면 앞에 봐봐. A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이게 SN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 SN에서 그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잖아. 2배 여기다 먼저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5n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80이 돼서 마이너스 40 되는 거야. BN이 그렇다고. 아 선생님 결국 선생님 BN을 알아냈네요. 근데 이거 알죠? 문제에서 뭐 구하래? A6 구하래. 답 끝난 거 아니야? 왜? 6 대입하면 B6은 2A6일 거 아니야? 그럼 B6을 구해보면 B6은 2A6인데 6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2A6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6은 마이너스 5 나오겠지? 아, 잘 푸네요. 그러니까 잘 풀잖아. 그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 맞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아 BN이라는 수열은 그래봤자 AN이라는 수열에 A6라는 상수 하나 더 더한 거니까 어차피 등차가 똑같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공차조차 같을 수밖에 없는 등차 수열이다. 다만 항의 값들만 좀 달라지겠지. 뒤에 뭔가 더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SN이 15-n이랑 n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1, 14, 2, 13, 3, 12, 4, 11 이렇게 같으려면 가운데 축이 2분의 15여야 되고 그러면 0과 그 반대쪽에는 15가 근이어야 되니까 SN에 대한 2차식을 세울 수 있다. 거기다 S16이 40이라는 사실까지 줬으니까 모르는 문자가 하나도 없어지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8번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조금 들여볼 테니까 자, 9번부터 쌤은 또 칠판에다가 조금 필기를 해 놓을게요. 쌤 생각엔 9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 문제 사이즈가. 그리고 여러분들 수특쌤 그 수업 영상은요 올려드리면 정말 여러 번 다시 보면서 공부하시길 권하는 게 여기에 지금 약식논술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약식논술은 알다시피 수특 베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시를 바라는 정시러들도 사실 수특이 연계교재여서 수특은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가장 많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공부를 복습해야 되는 교재가 수특이야. 그러니까 조회수 늘려달라 이 말이죠.
조회수 좀 늘려주시고.
자, 천천히 한번 9번이랑 10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10번은 생각할 지점이 굉장히 많네요. 9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과 3 이상의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은 너무 쉬워요. 3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거의 곱과 같아서 K제곱이 6K-8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넘겨주시면 간단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K 값은 4 또는 2가 나오는데 K가 3 이상이니까 K는 4가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기본기예요,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러고 나면 나조건 넘어가서, 자, K가 4인 상태야. 나조건 넘어가서 A3와 K 자리에 4를 대입하면 A5와 K 자리에 4를 대입하면 A9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난 결국 또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와 같다를 풀긴 풀 거야. 그런데 과연 얘네들을 어떻게 둘까? 조금 초보자들은 어떻게 둘 것 같냐면 얘를 A1 더하기 2D라고 둘 수 있고 A1 더하기 4D라고 둘 수 있고 뭐 이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쌤이라면 그렇게 안 두겠어. 문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AK의 제곱이 100 초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K는 4잖아. 그러니까 A4의 제곱이 100 초과인 거야. 그럼 내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뭔가 A4란 친구를 등장시켜주는 게 유리할 거란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A1 더하기 2D라고 풀어도 정답은 나올 거야. 그런데 이왕이면 A4를 기준 잡아서 그럼 A3는 A4에서 D를 뺐다 라고 표현해주고, A5는 A4에서 D 하나를 더했다. 그 다음 A9는 A4에서 D 5번을 더했다 라고 일부러 A4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왜? 마지막에 저 조건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이 친구의 제곱 A4 더하기 D의 제곱이 A4 빼기 D랑 A4 더하기 5D의 곱이랑 같다라는 걸 풀게 되면 여기 A4 제곱이랑 A4 제곱은 사라질 거고, 이 A4D 그 다음에 D제곱 얘가 플러스 4A4D 그 다음에 마이너스 5D 제곱이랑 같을 거니까 넘겨주시면 괜찮겠죠. 넘겨주신 다음에 2D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D는 자연수니까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A4는 자연스럽게 3D가 나와요.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봐봐, A4라는 게 3D면 A3는 2D일 것이고 A2는 D일 것이고 A1은 0이네. 아, 첫째 항이 0이네. 선생님 아까 자연수라 그랬는데요? 공차가 자연수지 모든 항이 자연수인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 D, 2D, 3D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A2 빼기 A1의 최소값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거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결국 D의 최소값 물어본 거 아니야? 공차의 최소값? 그러면 아까 A4의 제곱이 100보다 크다 그랬는데 A4는 3D니까 3D의 제곱인 9D 제곱이 100보다 커야 되고, 그럼 D제곱은 얘가 9로 나누면 11점 몇이기 때문에, 근데 D는 자연수니까 D는 3이 되면 안 되고 4부터 가능하겠지. 그죠? 제곱해서 11을 넘으려면 3점 몇부터 가능할 거니까 자연수 D는 4부터 가능할 테니까 최소값은 4가 나오신다.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겠죠. 그치?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인 풀이고, 유일하게 체크해야 될 게 있다면 어차피 가조건 푸는 거는 막밥이니까 나조건에서 문제 풀 때 좀 똑똑하게 생각해서 A4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어떤가. A4를 기준으로 공차가 몇 번 빠지고 몇 번 더해졌느냐를 기준 삼아야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릴 것 같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봐봐, 예를 들어서 얘를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4D, A1 더하기 8D라고 풀어도
이걸 다 식을 쓰고 나면 A1이 그냥 자동으로 몇이 나올 거냐? 0이 나올 거야, 얘들아. 0이 땅 하고 나올 거야.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돼? A1이 0이야? 그럼 A4는 D를 3번 더한 거니까 3D네? 라고 해서 3D 제곱이 100보다 크네? 그대로 가도 그냥 문제는 잘 풀릴 거란 얘기야.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한 거고. 다음으로 얘들아 10번 문제 볼 건데 10번은 사고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의 사고력을 시험하는 문제고 니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니들이 풀었든 못 풀었든 9번은 들으면 이해가 가. 아까 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들어봤더니 너무나 맞는 얘기네? 오케이 굿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10번은 흐름을 잘 못 잡으면은 니들 내 설명 듣고도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쌤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느냐 니들 참고해. 자 10번 문제 보면 Bn은 AN 빼기 절대값 AN이야. Bn이 AN 빼기 절대값 AN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AN이 양수면 얘가 그냥 나오겠죠? 그러니까 AN 빼기 AN이 돼서 0이 될 거야. 즉 AN이 0 이상이면 Bn은 그냥 0이 된다고. 그런데 AN이 0 미만이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니까 AN의 2배가 된다고. 맞지 않아? 맞지? 시연이도 이 문제 듣는 거니? 오케이. 자 봐봐. 그럼 Bn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얘의 최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온다로 문제에서 알려줬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게 문제에서 말해줬잖아. 그리고 B6랑 A6는 같다라고 문제에서 이 두 조건을 딱 하고 준 거야. 쌤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 그러면 A1 첫 번째 항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자, 만약에 A1이 양수야. 잘못 썼다. 조금 이 전체 논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좀 잘못 썼네. 야, A1이 양수면 자, A1이 양수가 되면 B1은 0이죠. 그치? A1이 양수면 B1은 0이야. 그러고 나서 공차가 0보다 커 만약에. 그러면 A1이 이미 양수였는데 공차가 0보다 크면 계속 커지겠지. 계속 양수겠지. 그럼 당연히 B2 0, B3 0, B4 0 해서 계속 0이지. 그럼 다 합쳐봤자 뭐야? 0이야. Sn n번째까지 더했을 때 다 0만 더한 거니까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최대값이 0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A1이 양수였는데 공차가 음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이 3이에요. 근데 아까 공차가 양수일 때는 A2가 만약에 5, A3가 7 이렇게 되면 B1은 0, B2도 0, B3도 0 계속 0이지. 그러니까 SN은 0이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안 돼. 얘가 만족이 안 돼. 두 번째, 그러면 선생님 A1이 3이에요. A2는 1이에요. A3가 마이너스 1이에요.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예요. 이렇게 되면 B1은 0, B2는 0, 그러다가 B3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음수의 2배 될 거니까. 그럼 최대값은 언제 생겨? 1이나 2일 때 생길 거 아니야. 최대값 몇이야? 0이죠. SN의 최대값은. 그치? 그러니까 A1이 양수면 어차피 SN의 최대값은 0이 나올 거니까 자, 이 부분 좀 없애. 내가 잘못 썼어. SN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일 수가 없는 거야. 인정을 해? 따라서 첫 번째 항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렇게 축이 있는데 여기 1일 때 음수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공차가 이렇게 계속 음수여서 계속 내려가거나 아니면 공차가 양수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물론 세 번째 경우도 있긴 하지. 공차가 0이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봐봐. 음수인 경우 먼저 볼게. 자, 공차가 음수면 A1도 음수였지만 A2도 음수고 A3도 당연히 음수고 계속 음수겠죠.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항상 0보다 작고 계속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봐.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고 A2가 마이너스 3이었고 A3가 마이너스 5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계속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B1은 마이너스 2지 2배 될 거니까 B2는 마이너스 6이지 2배 되니까 B3는 마이너스 10이지 2배 되니까. 그럼 얘들아, 얘를 n항까지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작아질 일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최대가 나오려면 n이 몇일 때 최대가 나오겠어? 1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지. 왜? 덜 더할수록 최대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일 때 최대가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S1이 최대여야 돼. 근데 걔가 마이너스 1에. 그 말은 뭐야? S1이라는 건 B1이랑 또 당연히 똑같잖아. 첫 번째 항이니까. 걔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걔는 A1의 2배잖아. 걔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A1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 A1이 마이너스 1인 경우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봐. 근데 B6랑 A6가 같다며. 맞아? 그러면 잘 봐봐. B6는 음수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A6의 2배겠죠. 맞냐? 근데 얘랑 진짜 A6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B6랑 A6 같은데 B6는 공차가 음수면 당연히 음수일 테니까 A6의 2배일 거고 이 둘이 같으려면 A6 0이어야 되잖아. 이해돼 여기까지? 근데 A6 0이면 안 되지. 왜? A1이 마일로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감소했는데 어떻게 A6가 0이 되냐? 안 되는 거 이해해? 아, 쌤. 이래서 머리가 약간 아프네요. 사고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첫째 항은 음수여야 돼. 근데 공차가 0 미만이면 망한다고. 그러면 공차가 0 초과라고 봐야 되겠지. 아, 물론 0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 줄게. 자, 공차가 0 초과잖아. 그러면 B에는 음수로 시작해서 0이 최대값이 돼. 무슨 말이냐? 잘 봐. 너희들 A1이 지금 만약에 또 마일로 시작했어? 이렇게 할게. 마 3 시작했어? A2가 마 1 갔어? A3가 1 갔어. 이러면 공차 양수인 거 맞지? 그러면 B1은 어떻게 되겠니? B1은 마이너스 6이야. B2는 마이너스 2야. 맞잖아. B3는 0이야. 양수 됐으니까 이제 0 될 거 아니야. 그럼 B4부터는 계속 뭐야? 당연히 0이겠지, 양수니까. B5도 0이고 B6 0이고 계속 0이야. 그러면 결국 최대를 구하려면 마6, 마2, 0, 0, 0, 0, 0 어차피 양수가 안 나오니까 값이 커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가 최대야? 당연히 첫 번째 항만 더하는 게 최대라고, 이때도. 왜? 봐봐. 첫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마6이지? 두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마8이야. 세 번째 항까지 더했더니 마8이야. 네 번째 항까지 다 더해도 마8이야. 값이 커질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항만 더하는 게 무조건 제일 큰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도 S1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어. SN의 최대가 n이 1일 때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S1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S1, B1이잖아? S1이 B1인데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니까 B1은 2 곱하기 A1이어서 이번에도 A1은 마일이 나와. A1은 마일이어야 돼. 그럼 잘 봐. 선생님, 그러면요. A1은 마일이고요. 얘가 점점 커질 거예요, 값이. 근데 A6랑 B6는 같아야 돼요. 그럼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A6가 양수가 됐어. 0 이상이 됐어. 그러면 B6는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죠. A6가 0 이상이 되면 B6는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6가 0 이상일 때 B6는 0인데 그러면 B6랑 A6 같아야 되잖아, 둘이. 그러니까 A6도 0이어야 되겠지. 맞아? B6가 0이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A6도 0이야. 근데 만약에 A6가 양수가 못 되고 커지긴 커지는데 A6가 여전히 한 뭐 마이너스 0. 몇일 수도 있잖아. 충분히 못 커져서. 그러면 B6가 A6의 2배가 되겠지.
음수니까. 근데 얘랑 B6랑 A6가 같아야 되니까 이번에도 0 나온다고. 아, 어떤 식으로 하든 A6가 0 이상이라고 풀든 아니면 0 미만으로 풀려고 했든 어쨌든 A6는 0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6가 0인 게 확정되죠. 근데 A1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D를 5번 더한 게 0이 된다고. 그럼 D가 5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D가. 그럼 게임은 끝나가죠. D가 5분의 1인데 첫 장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6, 자, 이렇게 그어지는데 첫 장이 마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6일 때 0이 되지. A6가 0이니까. 그러면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다 음수고 6일 때부터는 양수가 될 텐데 Bn 입장에서는 6일 때부터는 다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Bn을 한번 써볼게. Bn은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B1은 2배에서 마이너스 2야. 맞아? 그러면 A2는 5분의 1이 하나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일 거 아니야. 그럼 2배에서 마이너스 5분의 8이야. A3는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 아니야. 5분의 1 또 더했으니까. 그럼 2배에서 마이너스 5분의 6이야. 그 다음 건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4겠지. 그 다음 건 마이너스 5분의 2야. 그 다음에 A6부터는 0이 되니까 B6는 0이고 A7이 0보다 크니까 B7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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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는 계속 0인 거지. B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어? SN의 최소값이야. SN의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다 더해져야 최소값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하실 건데 얘 등차 이루고 있죠? 그럼 가운데 거에 5배 해주면 이 5개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이 SN의 최소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사실은 쌤이 이제 10번 문제는 앞에 풀면서도 이런 문제는 생각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 뭐가 왜 안 되고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경우를 많이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설명 자체가 좀 어렵잖아.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A1이 만약에 양수면 A1이 양수면 B1이 0이고 쭉 커져가면 B는 계속 0이기 때문에 SN은 항상 0일 수밖에 없는데 최대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A1이 양수인데 D가 0보다 작아서 감소해도 그러면 최대는 0일 때 발생할 거니까 SN 최대값이 이때도 0입니다. 음수로 출발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 다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면 A1이 음수로 시작했을 때 공차가 음수가 되면 쭉 내려가게 될 거고 그럼 항상 얘 2배 돼서 값이 계속 더할수록 작아질 텐데 그러려면 첫 번째 항만 더한 S1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A1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B6는 그러면 A6의 2배가 될 수밖에 없고 음수니까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되면 A6는 0일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점점 작아진 애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일단 케이스 1번은 안 된다. 2번 그러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B에는 음수로 시작을 해서 왜? 마이너스 2A1부터 시작해서 음수일 거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 0, 0, 0, 0, 0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음수를 최소한으로 더한 것이 최대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첫째 항만 더한 것이 최대값이 되겠다. 그러면 S1이 이번에도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A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A6가 0이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경우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D가 5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쌤이 봤을 때는요 지금 11번, 12번이 남았는데 이 두 문제 다 이제 거의 필살기 같아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 보여서 잠깐만요.
재밌겠다 이것도. 이거 재밌긴 할 텐데 빡셀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번이랑 12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비주얼이. 그래서 한번 집에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쌤이 숙제로 추가로 내고 싶은 거는 다음 시간 여기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여기가 마지막 단원이거든. 거기에 대한 유제 문제는 좀 다 풀어 오세요. 어차피 쌤이 여기서 풀 시간 주잖아. 근데 그게 좀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 풀어 오시고 쌤은 질문 받고 레벨 2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수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공통. 오케이. 자, 일단 고생 많았어. 내 얘기 듣고 있지? 그 끝난 거 모르는 거, 내 성격 까먹은 거 아니야?